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5월 초에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5월은 시장이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이 조정을 줬던 5월이 아닌가. 많이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수급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시장은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 이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집중 매수를 하냐, 얼마만큼 매도가 늘어오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흐름이 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비중을 약간 줄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틀어놨는데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이슈의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의 보유 포트의 비중은 이렇게 관망을 이렇게 유지해 보다가 28일, 29일, 30일 강하게 이렇게 매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거래소의 모습이라면 이제 코스닥은 또 이제 반대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자체에 빨간 선이 외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수급 자체가 이제 중순에 들어서 포지션 자체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간다.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6월 시장은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래소는 좀 조정이 있다 한들 코스닥 쪽으로 6월 달에는 매기가 좀 확실히 붙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시장을 관찰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거래소보다는 우리가 코스닥 쪽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라 그러죠. 이제 반기 말이 이제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플랫폼 쪽, 이쪽은 순환매가 상반기에 없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요. 이 코스닥 쪽은 바이오 쪽, 이쪽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이쪽으로 매기가 확실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6월달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은 좀 더 밑으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600이 저점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2,550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악재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삼성전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6월 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관점을 보고 우리가 컨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7만 원 초반대로 더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관심을 주고 보는 시기를 갖자 이렇게 보고요. 6월을 분석하자 보면 6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니까요. 6월 초까지는 우리가 관망하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으로 짧은 매매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리나라 시장 되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돌아보면 뭐 주식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방향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죠.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올해 내년에는 멀리 봤을 때는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을 줄 때는 좀 관망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또 바닥에서 튀어 오를 때는 좀 비중을 늘리고 이런 그 박스권 매매를 잘 펼친다면 올해 내년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걱정되시고 많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실 거예요. 오늘 열심히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02377-22-069로 전화 029-0279로 전화가 2대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오늘 주식의 원리 스터디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사막 콘덴서 56,0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그래요? 조금씩 이제 많이 내려갔을 때 네. 조금 싫어가지고 길게 한 3년 정도 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요즘 많이. 좀 올라가길래 네. 전번에 54,000원 정도 네, 때까지 네. 와서 네, 또 일부를 매도를 하고 네. 좀 더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요즘 내려오길래 네. 좀 더 실어야 되나 싶어서 네네. 추매해도 될까? 저는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보유를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거 MLCC 뭐 사막콘덴서 그 ESS 네네. 막 이쪽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력량 문제로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실적도 괜찮고 네. 업황도 좀 나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 돈의 성격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 이 종목의 신용 물량 우리가 꼭 컨택을 해줘야 돼요. 이 시가총액이 5천억 밑에나 1조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이 신용이 많다 그러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이제 신용 물량이 많다면 개인들의 이제 그 신용 물량들이 거의 다 뭐 한 5% 이상 된다고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 5% 이상까지 갔다가 밀린 거예요. 밀리면서 시중 물량이 좀 줄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장기적인 아까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용 물량을 쭉 이렇게 코스닥 스몰캡이라 그래요. 코스닥 스몰캡이나 이제 대형주, 소형주들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신용이 있으면 안 돼요. 가다 빠져버려요. 깊게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컨택의 종목을 볼 때 신용 물량을 꼭 보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신용 물량 안 봤죠? 네, 안 봤어요. 신용이 그걸 봐야 4%면 되는지 잘 맞아요.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신용시장의 물량이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조 이상이 되면 옛날에는 이거 왜 이렇게 많지라고 했지만 지금 20조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이 신용 반대 매매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가 막 빠질 때 막 이렇게 막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막 금요일, 목요일에 봤을 때 막 더 빠지는 이유가 아침에 그 신용의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서 시장을 짓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주식을 살 때는 이제 신용 물량을 체크하자. 이걸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상향이에요. 네. 그 이런 종목들은 네.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죠.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게 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얼마만큼 가파르게 올라갔냐. 이렇게 올라간 거하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간 산이라면 떨어질 때도 이런 기울기대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네네네. 근데 그렇죠. 많이 이렇게 이 기울기가 이런 사람들은 내려올 때도 이렇게 이게 고리과 산의 높이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고리라 그러게요. 이렇게 네. 높게 올라간 건 높게 빠져요. 이렇게 높게 깊게 빠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 사실 오래 가졌 거라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는데 조금 그래요? 덜컥하긴 했었어요. 덜컥하긴 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세라 네. 그러거든요. 예,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실적 베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장기적 실적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정인데 이렇게 막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져? 5%, 6%? 야,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시세는 네.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네. 거는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래량. 네네네. 거래량 쫙 한번 봐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5천억. 네. 이런 밑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사실 살짝 겁이 안 났거든요. 그쵸,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멘토님 방송을 맨날 보면서 그래? 공부하니까 이게 되게 찾아서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네. 말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돈이에요. 이게 돈. 네네. 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세력이라 그래. 이게 세력이란 건 외공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네네네. 이거 봐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요. 그죠? 왜 그러면 네. 많이 달리려면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이게 쉰다 이렇게 이게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근데 조정을 줄 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이에요. 어때? 거래가 있어 네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빠져나간 것 그쵸. 같아요. 절대 안 빠져나가.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이제 이게 세력이 외국인 기관들을 한번 강하게 움직였더니 놀링이라 그래요. 놀링. 그래서 다시 네. 꺾고 올라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네.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깊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거는 이렇게 거래가 막 팡팡 터져서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깊게 빠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않고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꺾고 올라갈 때 다시 N자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저점 라인이라 그래요. 저점 라인을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주봉을 봐봐요. 주봉. 이렇게 이 주봉이라 그래요. 이건 월봉 하루라고 봉이라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네. 볼게요. 고점과 저점 있죠? 그럼 여기 네. 중간값까지 내려와요. 네. 이게 중간 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센 것들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25%도 빠졌다가 다시 N자로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정이 끝자리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양봉 하나 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네. 꺾어서 위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출금 해도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런 보유하고만 종목들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추가 매수할 때 이 종목의 사이즈라 그래요. 사이즈는 뭘로 얘기하냐면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다음에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좀 더 도움이 좋아요.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 이렇게 봐봐요. 여기 보면 이게 호가라 그래요. 호가는 뭐냐면 네. 이게 거래 물량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물량은? 보면 물량이 커요. 호가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죠. 그럼 여기다 물량을 네. 많이 실으면 나중에 안 돼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네. 물량을 이렇게 봐봐요. 이 사이즈가. 아. 야, 이 종목은 거의 보면 500주에서 1000주 사이 이상 사면 좀 힘들겠다라는 게 나오죠. 네네. 그럼 이 종목은 고수량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목의 사이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이즈가 네네. 100인데 200을 입히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그러면 제가 100 사이즈 딱 맞아요, 입죠. 이 종목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호가 물량을 보고 우리가 얼마큼 들어가야 되나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라 그래요. 안 그러면 이게 많이 실어놨잖아. 근데 호가가 빠질 때는 급락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네.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 배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사이즈를 보고 아까 이제 보고 이 물량이 조금 채워도 되겠다 그러면 채우시고요. 아니다 그러면 그만 사야겠다 그러면 그만 사세요. 그렇게 네. 해야 돼요. 이게 배분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밀리더라고 튀어 올라올 겁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되고요. 얼마까지? 1차 사면 목표는 될까요? 5만 5천 원 넘어가요. 위로 또 넘어가요. 네. 1차 목표는 5만 5천 원.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김용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에코플라스틱이고요. 네. 저기 4,520원에 비중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제가 산 건 아니고 우리 남편이 샀는데 걱정거리라고. 네. 그래서 네. 문의 좀 일하니까 네. 토요일 네. 날 저기고 문의 좀 해서 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드려야겠네요. 그죠? 일도 하시는데 그래서 종목이 네. 빠져가지고 이런 네. 종목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기후 변화, 이제 기후 영향을 받는 게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가 좀 이슈는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보면 인기라 그래요. 이게 보면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조그만 기업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 가지고 많이 움직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루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시그널과 떨어지는 시그널이 두 개가 공존을 해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 혹시 그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르시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사신 가격이 4,500원부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예. 그 사장님한테요. 어떻게 예. 하냐면 매일같이 있잖아요. 5,500원 걸어놓어서 매도 걸어놓으라고 하시면 돼요. 5,500원이요? 네네. 지금 더 사지 말고 이 종목은 살짝 더 밑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밑이 저점이 이제 4,000원대이거든요. 여기서는 요 라인에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갖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변동성이 쭉쭉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면 한 번에 20% 올라오고 한 번에 20% 올라요. 탄력이 있어요. 이 탄력이라는 거는 이 종목은 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봉을 보면 이렇게 보면 막 지렁이처럼 걸어당겨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움직이죠. TV 보세요. 예. 뭔가가 여기 보면 막 정신없죠. 예. 이거 선들 보면 막 정신없죠. 이게 왜 그러면 거래량이 없어서 그래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밀리더라도 더 사지 말고 5,500원에 계속 걸어놓고 있으면 팔려요. 그때 매도 치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5,500원에 네, 5,500원 때까지 갖고 있으라고 하면 이 가격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밀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사는 말고요. 쭉 끌고 와서 5,500원에 매도하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최고의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니요, 제가 영광입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광전자 네, 매수가 비중은요? 2,750원 2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런데 그래 추천을 해갖고 네. 그래 좀 사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이쪽이거든요. 반도체 부품, 광전자 해가지고 뭐 트랜지스터 이쪽이거든요. 이쪽은 예.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런 종목들은 주변 지인이 사라 했어요? 이거? 아니요, 그 방송에 추천을 좀 해줘갖고. 이게 그래요? 예. 이런 종목은 좀 안 좋은 종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세력 종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예. 보면 이거 뭐 이 회사의 기업의 번드메탈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통 물량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런 그 시가총액 2,000원짜리가 이 움직이는 이거 봐봐요. 이거 1,000주, 500주 막 이러잖아요. 이 물량이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봉 보면 1분봉을 딱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이 지렁이 같이 움직이죠. 막 지저분하죠. 이게 일봉보이거든요. 이거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세력 종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잘 팔지 못하면 개인들 손해를 엄청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빵 띄어 올리고 땅 띄어 올리기는 되게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분이 어떻게 추천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추천한다는 거는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이 거래가 없는 거거든요.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요. 거래가 없는 것들은 살짝만 누가 이게 이 매수에 추천을 하게 되면 축 올라왔다 축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최근에 사신 거죠? 아니요. 좀 된 것 같은데 이거? 예, 좀 됐습니다. 3, 4월 올해 초에 사지 않았어요? 겨울에 사지 싶은데. 네, 올해 초에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는 보지 말고요.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매일같이요. 2,600원, 2,700원 걸어놓고요. 그다음에 싸고 좋은 게 있나요? 맞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제 싸고 좋은 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정말 싸고 좋은 걸 찾기에는 우리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이 기업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싼 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1,300억짜리니까 되게 조그만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할 때라도 선생님께서는 이런 싼 주식 사지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대형주라고 해요. 대형주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 사놓고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하지 말고. 있습니다. 네, 이건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2,600원, 2,700원까지는 올라와요. 그때 팔면 돼요. 이게 세력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매집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매집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멜집하고 놀링하고 매집하고 놀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 한 번 더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예? 2,600원 그래. 2,700원. 예, 2,700원 매일 걸어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맨날 걸어놓으시면 한 번 가다가 쿵 하고 올라올 때 그때 팔릴 거예요. 그때 파세요. 알겠죠? 예. 건강하시고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됐다니까 좀 더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방송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대한전선 매수가 비중은요? 12,400원에 11%거든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이거 상담 많이 했는데. 그때 저도 상담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15,000원 이상 넘어. 올라갔을 때 네. 제가 30%를 줄었어요? 매매를 하고요. 네. 나머지를 갖고 있다가 네. 이게 통화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때 하자고 그래서 네네. 통화를 계속 시도했는데 통화를 못 해가지고 전화가 너무 제가 많이 매매 와가지고. 타점을 못 잡고 네. 오늘 또 다행히 연락이 통화가 됐네요. 됐네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거 그래도 많이 올라와 다행이에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거 잘 팔아야 돼요. 이거 이제 팔아야 돼요. 지금요? 아니야, 이게 월요일 날 이게 양봉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파동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파동이 끝자리는 이제 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측할 때 이제 얼리어트 파동이라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면 위험을 느끼는 신호들이 나와요.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죠. 이제 파동이 끝자락이라 그러거든요. 이 파동은 끝 파동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끝이 그러니까 오파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꼭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조종파 2개 나와서 오파동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사랑의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승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파동이 끝까지 나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처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한전선은 지금 끝파동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 조정이 깊게 들어왔다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시간의 조정이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끝자리는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요, 흔히들. 근데 이 자리는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날 반등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팔고 좀 지켜보는 게 나아요. 수익을 챙겨놓고 좀 밀리면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대한전선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년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좋더라도 이렇게 막 빠졌다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수익 난 거를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되는 것보다는 챙겨놓고 떨어질 때 사서 다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한번 반등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거기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14,000원대 오잖아요. 그럼 또 사면 돼요. 네. 그냥 또 위로 팔고 막 이렇게 올해는 얘를 샀다 팔았다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변동이 좀 세더라고요. 네, 세죠. 파동 끝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파동이라는 게 여기 보면 꼭지 하나, 그죠? 큰 꼭지 2개, 그다음에 큰 꼭지 3개, 그죠? 이렇게 3개 나왔죠.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세 개. 여기서 쭉 올랐다 밀렸죠? 이게 이제 끝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동이 끝자리는 3파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조정파, 여기 또 조정파 해갖고 뭐 5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꼭지점이 3개 나오는 주식은 이제 여기가 일단 단기의 고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더 들어오잖아요. 이 중간값이에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이 중간값까지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18,000원, 19,000원까지 오잖아요. 근데 위로 못 네. 들잖아요. 그럼 밑으로 쭉 빠져버려요. 이제 하락 파동을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네. 조정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이 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었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온다 그러면 팔고 좀 지켜보세요. 알겠죠? 네, 술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메디아나 10%인데요. 10,000원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저기 다시 매수를 10%더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래서 샀어요. 그냥 제약바이오 못 팔- 막 움직일 때. 예, 못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제가 가르쳐드려야겠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좀 더 살 수 있어요? 혹시 여유 되세요? 예, 제가 10%는 살 수 있어요. 10% 정도 사놓고 기다려 보실래요? 10%만 사면 될까요? 네, 10%만 더 사놓고 이번에는 예,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년을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반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6월이 되게 중요한 이제 얘가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마감, 하반기 마감, 분기 마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금의 성격이 우리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많이 올라가는 업종과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많이 떨어지는 업종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형주로 봤을 때는 순환매가 다 들어왔어요. 이제 순환매의 끝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못 올라간 애들이 이제 반기 마감, 상반기 마감할 때 6월 달에 많이 움직여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형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 플랫폼 기업들 한 바퀴 전체적으로 다 돌았는데 얘들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고 코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 쪽으로 많이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기가 조금 외국인들이 5월 말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메디아나는 실적이 좀 괜찮아요. 받쳐주기 때문에 6월 달에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움직일 때도 되게 강하게 움직여요. 되게 빨라요. 막 각이 막 세게 팍팍. 원래 이제 제약바이오의 기대감이나 뉴스페이퍼가 나오면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한 번 우위로 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8,0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8,000원이요? 예, 거기가 이제 1차예요. 이제 거기 오잖아요? 그럼 좀 비중을 좀 줄이세요. 예. 거기 올 아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면 8,000원. 조만간에 이제 움직일 거예요. 제가 보는 눈은 조만간에 움직여요. 꼭 수익 내고 고맙습니다. 나와요. 네, 이거 팔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안 그래서, 팔게요. 예, 8,000원 지금 가격에 사면 되죠? 월요일 날. 월요일에 가격 사놓고 있잖아요. 8,000원, 8,500원 요 나이까지 분명히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게 매집이라 그래 이건. 매집 잘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또 사이클이래요. 이거 보면 6개월 정도 횡보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매집된 종목은 6개월, 12개월 이렇게 들어가고 3년, 뭐 2년 뭐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요거 이제 조만간에 이제 거래가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최근에 이제 양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래가 안 터졌거든요. 물량을 뺏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위로 튀어 올라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 8,000원, 8,500원.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우리 친절하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오트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900원에 10%예요. 아, 그래요?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반도체면서 네. 무슨 HBM에 속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붙어가지고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신규주라 그러잖아요. 신규주. 이제 신규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 변동성. 요 한번 보세요. 여기만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하고 또 급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의 위치를 잡지 못해서 그래요. 스트로이가 작아서.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강하게 당겼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 강하게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트레이딩이 아니면 되게 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거 그러면 지금 좀 물 타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 보면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네.
상한가치 20% 올랐다가 마이너스 7%까지 빠지는 종목이에요. 이게 보면 예. 장중에 고점이 20%예요. 플러스 20%인데 종가 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네. 7%예요. 엄청난 네, 변동성을 쐬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상황 들어갔다가 밀렸죠.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네, 이제 그런- 축매매라 그래요. 이건 축이라 그래요. 이렇게 기둥을 세운 네, 종목은 네. 옆으로 이렇게 네.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캔들이라 그래요. 여기 상한가에 이렇게 들어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들어왔잖아요. 여기 오늘 네. 29%, 여기 상한가 살짝 밀렸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거래가 들어왔죠. 그럼 여기 네, 중요한 네. 거는 이게 중간이에요. 딱 여기하고 여기가 중간이 깨지지 네, 않으면 이 거래 네. 때문에 이 들어온 자금 때문에 한 번 더 꺾어 오르는 게 축매매라고 거기 그래요. 가격이 얼마 됩니까? 네, 거기 중간 이제 가격이. 요 가격이 12,000원 넘어가면 12,500원에 매일같이 대놓으세요. 12,500원. 예, 수익 날라가지 말고 잘 나올 생각을 하니까 더 사지 말고요. 조금 손실만 적게 봐도 나와요. 이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감사하니까. 네, 나오는 게. 더 네, 사지 네, 말고 12,000원 넘어가면 12,5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이게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네, 네. 꺾어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다 걸어 놓으세요. 12,500원에. 그래서 꺾어 들어갈 거예요. 네. 이 매집이 된 네, 네. 종목들은 이 중간에서 네, 네. 잡는 것들은 월요일에 양봉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꺾어 올라가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감사합니다. 팔고 나오면 돼요. 네, 그때 꼭 파세요. 감사합니다. 오래 갖고 네, 있으면 안 돼,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인회가 있죠. 예, 오늘은 광명에서 있고 내일은 광주 갑니다. 자, 오랜만에 가네요. 예, 광주는 최근에 이제 전라도 쪽을 많이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이제 7대3의 법칙을 가지고 요즘 주식 강연회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주식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실증 검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7대3은 뭔가, 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안내 보시고 꼭 많이 오셔서요. 우리가 하반기 또 준비하고 또 6월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6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이렇게 처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5월 초에서도 제가 나와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많이 의아했는데 정말 빠지잖아요. 6월에는 타점을 잘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중순까지는 밀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600을 좀 밑으로 내려온다. 그다음에 2,550까지는 열릴 수 있거든요. 2,600을 밑으로 내려온다. 거기서는 또 물량을 좀 늘리면 되고요. 늘리는 종목들은 가장 많이 빠진 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도 2차 전지 가격에 있는 군을 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타점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대형주를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건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이 많았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군들을 우리가 집중하기서 보면 6월에도 수익 나는 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들이군요. 28,000원에 20%요. 네. 잘 사셨네요. 예, 제가 이제 제 개인 채널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가스 관련주들 참 잘 보자. 그래서 뭐 SK가스, 그다음에 이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그래서 하반기는 되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런데 매도를 언제 해주면 좋을까 해서 매도하지 마세요.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그냥 35,000원까지 가는 게 어떨까요? 35,000원 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 갈 수 있어요.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제 연료에 대한 이슈가 많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네. 많이 움직인 게 원전 관련주가 좀 움직였고요. 전력 관련주 움직였고 변압기, 구리 다 움직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연료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스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이제 가스 관련주는 이제 천연가스값이라고 있어요. 그게 얼마만큼 올라갔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이제 가스값이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천연가스값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해외의 원자재들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스값이라든지 알루미늄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공사도 가스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여기 보면 이게 가스값이에요. 이게 가스값이 여기 최근에 많이 이렇게 퉁 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가스값이에요. 여기 보면 바닥 잡고 1달러에서 지금 3달러까지 찍고 조정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스값하고 이제 우리 가스 관련주하고 영향이 많이 있는데요. 얘가 이제 하반기 때는 가스값이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SK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최근에 이제 신고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번외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다음에 또 이원 이게 이제 가스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벼운 종목이 이원도 마찬가지고 신고가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좀 잘 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가스공사하고 유틸리티 관련주라 그래요. 이걸 좀 번외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뎌요. 얘는 좀 더드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35,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서 35,000원에 수익 챙기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좀 괜찮아요. 하반기 때부터. 예, 그러니까 좀 더디고 좀 이렇게 빨리 팔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엉덩이 무겁게 해서 목표가는 35,000원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꼭 한번 엉덩이 무겁게 한번 끌고 와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한화엔진 몇 가 비중은요? 50%고 네. 13,000원입니다. 아, 13,000원이에요? 많이 사셨네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 뭐 이렇게 계속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냥 그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 위치는 안 보신 거예요? 아, 위치. 가격 위치라 그러죠. 위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위치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요? 그래도 네. 그거 한번 믿어보려고 한번 사봤어요. 기관 굳이- 외국인들. 그거 믿을 이유가 있나요?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가잖아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뭐가 이제 있냐면 이 지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 단가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 지분율이 5%대예요, 얘들이. 그죠? 예, 여기 이게 최근에 뭐 많이 샀다 해서 이제 뭐 주가를 막 끌어올린다 이 논리는 안 맞아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시가총액 큰 것들은 이제 지수와 민감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주식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막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이 돼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 조선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의 수주 물량 때문에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엔진과 HD 현대중공업이 많이 움직였던 거는 MRO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군안 같은 거 유지보수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다른 것도 많이 빠졌어요. 조정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모멘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기대가 반영이 된 종목들은 이게 주가가 이제 시장에 빠지면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중이 많이 실었다 그러면 이게 조정이 깊게 빠져요. 여기도 보면 최근에 보면 작년에 보면 여기도 고점이 12,000원 찍고요. 얼마까지 빠졌냐? 이게 7,0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때 다시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펀드멘탈이 강한 거보다는 얼마만큼 수익에 대해서 기대 수익을 얻었냐에 따라서 이제 매도가 나와요. 이게 업황에 따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위치는 되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뭐냐면 반등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량을 줄여서 이게 빠져요. 이제 좀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1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빠지게 되면 비중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면 물량을 좀 줄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그때 좀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화요일 정도 비중을 줄이고 가는 게 좋고요. 만약 여기서 좀 더 들고 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커요. 이 종목 다음 주에 내려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팔아버리는 것도 괜찮죠? 네, 반등 들어오면 팔아버리세요. 저는 이런 자리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내 위치가 어디냐. 여기, 그다음에 여기라고 봤을 때 1, 2, 3번 했을 때 우리 선생님 가격은 어디예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세요? 4번 가격. 4번이죠. 4번이죠. 그럼 4번이라고 하면 얘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1조짜리예요. 그럼 이제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지. 그럼 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물량 차익 매물이 나와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분명히 많이 빠질 거예요. 6월 달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관리, 이제 포트 비중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높은 자리는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이제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팔고 관망하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더 좀 그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김홍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혹시 종목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오플로요. 예? 이오플로. 아, 이오플로우 사셨어요? 아, 최근에 이거 많이 예. 움직였는데 이거 무서운 종목 아니에요? 23,000원대인데요. 예. 30%를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번에 네. 멘토님이 네. 그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네.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 네. 15,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가다가 쭉 밀렸죠. 쭉 빠지는 걸 제가 한 2만 원까지는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네네. 아, 보다가 저랑 상담했었어요, 이 종목이요? 예. 아, 그래요. 다행이다. 바닥에서 찍고 올라와서. 네. 네. 그런데 지금 18,000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네. 지금 다시 매도를 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네네. 그 2만 원까지 좀 네. 더 갭을 메울 건지 네. 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300원. 아, 비중은요? 30%.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죠? 예.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까지 왔는 것도 네. 좀 좋아요. 근데 네. 2만 원까지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네. 제가 그때 15,000원에서 네. 2만 사이에 매도 쳐라는 게 네. 1차 매도예요. 안 치고. 1차 매도. 아니에요. 1차 매도예요. 괜찮아요. 아, 이제 꺾어 들어간다고 괜찮아요. 얘기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 종목 이슈대로 많이 움직여요. 이 이오플로우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 패치 막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승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이제 강하게 네.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제 매집이라 네.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중요한 거는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가 받다는 거, 거래가 많다는 거는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온 거고요. 거래가 나갔다는 네. 거는 뭔가가 악재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네. 보면 이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왔고 저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종목은 한 15,000원에 이제 1차 이제 매도 가격입니다. 거기 맞고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네. 매물이라 그러는데 이 매도의 물량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꺾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예. 얼마에 매도를 잡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 이번에는 이거 갭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네. 이 갭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저항대라 그러잖아요. 여기 봐봐요. 파란 선. 네. 이 파란 선이 네. 뭐라 하냐면 이게 120일의 저항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네. 거는 이제 가격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가격적 여기 맞고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인데 이게 이제 저번 주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면 여기 네. 종가 있죠. 네. 여기 종가보다 요 위에서 딱 끝났죠. 네. 여기 보면 여기 전주의 종가보다 이번 주 종가가 더 요 위에서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 종목은 다음 주 한번 더 튈 거예요. 종가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의미하냐면 이 끌어올리는 이런 가격의 이 세력의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밑으로 안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위쪽으로 틀 수 있다는 이런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꼭대기가 얼마였냐면 18,000원이잖아요. 여기를 네. 넘는지 안 넘는지를 잘 봐요. 여기 넘어가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 못 넘어간다 그러면 다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8,000원 못 넘으면 팔고, 네. 18,000원 넘어간다. 넘으면 그러면 반 정도 줄여서 끌고 가요. 네. 끌고, 끌고 가보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18,000원의 변곡점이에요, 이 종목은. 아, 거기 이제 저항대가 네. 있는데 그 센 저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위로 칠 거예요. 그때 잘 정리하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매수님.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전자요. 매수가 비중은요? 109,800원에 36%. 예, 제가 이제 LG전자는 적금 종목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모아가라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정말 안 네. 가죠. 근데 이제 엉덩이 무겁게 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을 많이 봤을 거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정확히 그래요? 매수가 비중은 정확히 다시 한 번만요. 109,800원. 비중은요? 36%. 그냥 좀 더 갖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번에 네네. 11만 1,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한 네. 조금 수익이었는데 그냥 냅뒀거든요. 그랬더니 또 네. 빠져가지고. 네, 그냥 두면 안 돼요. 여기는. 오래 그냥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냥 혹시 네. 노후를 위해서 종목을 준비한 게 있으세요? 혹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아니요. 그래서 없죠. LG전자랑 이제 큰 네.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LG전자를 준비해서 쭉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빠지면 더 사고 그래도 돼요? 네, 괜찮아요. 예, 괜찮을까 봐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LG전자는 제가 볼 때는 네. 제일 그 메리트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가격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비해서 다른 기업보다는 내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를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전장 사업의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냉각 장치, 데이터 센터 그게 냉각 장치. 요새 요새 그것 때문에 네, 많이 움직여요. 이게 냉동주가 네. 잘해요, LG전자가. LG전자 잘하는 게 모터를 잘 만들어요, 이쪽은. 그 모터 들어가는 거 다 1등이에요. 냉각 장치 역시 잘해요. 에어컨 잘 만들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맞아요. 데이터 센터 열을 시키는 그런 공조 시스템을 처음에 이제 납품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이게 이제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또 이제 전장 사업이 있어요. 전장 전기차 부품 쪽 있죠. 그래서 LG그룹은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든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밸류체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은데 가격도 싸요. 그러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바닥 라인을 잡기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횡보했지만 지금 모멘텀과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연말까지는 그냥 내가 주식이 없다 생각하고 끌고 가는 거는 LG전자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연말까지요?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넣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종목이 낫겠나요? 저는 그냥 저라면 LG전자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목표가를 1차적으로 그래도 내가 중간에 팔 거야. 그럼 13만 원. 13만 원이요? 네, 거기까지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저도 그때까지 13만 원은 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중간값이라 그래요. 거기는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쪽으로 한번 돌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고 내가 좀 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13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저도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3S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000원에 비중 10%요. 이 종목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요거 클린룸. 예. 수요일날 사서요. 네. 목요일날 반 정도 3,300원 넘어갈 때 반 챙기고 그 금요일날 좀 그 남은 거 정리하려다가 창구가 계속 개인만 팔아서 일단 반은 남겨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시간에서 좀 많이 떠서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공조 쪽이 네, 맞아요. 공조 쪽 맞아요. 예. 클린룸하고 공조 쪽이에요. 이 종목이 옛날에 네네. 한때는 이게 29,000원까지 올랐었어요. 네네. 혹시 아세요? 2011년에 이게 급등. 그렇게까지 차트를 길게 안 봤어요. 이때는 그때 삼성전자 클린룸 납품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그래갖고 막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탄력이 좋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냉각 쪽, 액친 냉각 쪽하고 그다음 클린룸 쪽. 이쪽은 계속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살아있다는 것들은 뭘로 얘기하냐면 거래하고 그다음에 5일선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봐요. 5일선이 살아있냐 죽었냐. 근데 5일선 살아있죠. 그다음 바닥에서 거래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매집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또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500원이요? 네, 1차 이게 단기 트레이딩 하려면 3,500원까지 또 올라와요. 그럼 여기가 또 매물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다시 여기 외쌍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봉을 쌍봉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산 하나 만들었죠. 이게 산이잖아요. 첫 번째 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줬어요. 근데 여기 매집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매집이라 그래요. 근데 매집을 들어오면서 거래를 죽였고 시세는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 거래가 어때요? 죽었죠. 그다음 또 최근에 매집이 들어왔죠. 그러면 단가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외봉과 쌍봉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여기 고점을 한 번 더 만들어요. 그래서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 1차적으로 3,500원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고요. 1차적으로 3,500원까지는 올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하다가 여기 넘어간다 그러면 끌고 가고요. 여기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팔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네네네. 걱정하지 마. 많이 싫지 마요. 이거 되게 어려우니까. 네, 많이 흔들더라고요. 많이 흔들어요. 장중 변동성 되게 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타점 잡을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권을 잡아야 돼요. 플러스권 잡으면 밀려요. 그다음에 장 후반에 잡아야지 장중에 잡잖아요. 시가에 잡으면 떠서 나오면 그냥 물리는 종목이에요. 꼬리가 윗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00원, 1차 목표 3,500원. 이거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네,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네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홍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SK 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은요? 12만 5천원에 20%요. 최근에 사셨어요? 많이 밀렸죠? 예, 아니, 한 2개월 좀 됐는가? 그래요? 예. 힘드시죠? 이게 어떻게 주식이 올라갈 때 뭐 맨날 내려가만 해요. 주식이요? 제가 예, 막 그래서- 올라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올라가서 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손절 해야 될란가? 손절하면 안 돼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움직일 거예요. 예. 이제 좀 움직일 거니까 많이 힘들죠. 그러면 네. 목표가는 얼마나 갈란가지 그것만 좀 맞으세요. 안 파실 거예요? 팔지 마요. 손해 보고 팔지 예, 마세요. 목표가 좀 목표가를 목표가 좀 얼마냐면 맞으세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요. 13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3만 원까지는. 예. 이게 예. 언제냐면 6월달 말까지는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보세요. 그래서 13만 원은 예,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팔지 예. 말고 쭉 끌고 가다가요. 13만 원 오면 예. 그때 팔면 되니까 손해 보고 나오지 마세요. 여기 이제 바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달까지 이제 5월 달까지 밀렸기 때문에 음봉 3개 나서 월봉에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양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양봉의 공간은 13만 원이니까 좀만 더 참으시면 13만 원까지 오니까 13만 원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부가 끝났네요. 오늘 강연에 많이 오시고요. 7대 3의 법칙 가지고 여러분 강의를 많이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하반기, 상반기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